구간의 법률적 효력 2015년 11월 수능이고요. 그죠? 엄청 오래됐다. 야, 지금 너네 몇 살이야? 2015년. 와, 어린 놈이 저 새끼. 앞으로 저 멀리서 날 보면 절하면서 다녀. 진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 수 없음. 기억 안 나. 변론수를 가르치는 여기는 그냥 할까?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미안해요, 제정신이 아니네. 프로타고라스. 너무 길어. 피라고 하자 우리도, 그지? 얘가 스승이죠. 왜 안 나와 자꾸? 잠깐만. 왜 이럴까? 왜 자꾸 안 나올까? 이거 아닌데. 아예 없어졌나 이러면 또? 잠깐만요. 에헤이. 응? 그래요? 일단 그냥 하자. 다시 다 처음부터 하나 있더라도. 왠지 알 것 같아? 음. 이 설정 앞에 뭐가 날아가기 되게 힘드네. 야, 이거 앞에 편집이 안 돼. 갑자기 왜 이럴까? 힘내라고? 얼마 안 됐지. 블루투스를? 아이패드를? 좋았어. 미치겠다. 고장났나 진짜? 야, 큰일 났는데 이러면? 야, 지금 그러면 한 6개월 사이에 2개나 사는 건데? 왜 이럴까? 펜촉이 문제인가? 됐어. 됐다. 굿. 깜짝이야. 앞에 거 다 지우고 시작해야 되네. 변론수를 가르치는 프로타고스. 와, 미치겠다 진짜. 왜 이러냐? 이것만 쓰면 이러네. 굿노트만 들어오면 이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바꿔봐, 패스를? 안 되기만 해봐라. 이건 되네 또. 펜촉 문제네. 펜촉이 맛이 갔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죄송해요. Sorry. 시간 다 날려먹었네. 변론수를 가르치는 프로타고스에게 얘가 스승이고 얘가 제자지, 그지? 제가 처음에 승소하면 이기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스승이 얘한테 상대로 소송했다는 거죠. P는 뭐라고 주장하면, 소송을 해서 자기가 승소하면 내가 수강료 받는 거고, 그지? 내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서, 그지? 요건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이는 또 반대로 하는 거지. 내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자기는 왜 안 내? 뭐에 따라서? 재판에 따라서, 그지? 지더라면 계약에 따라. 왜냐면 자기는 뭘 못했으니까, 처음으로 승소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됐어요? 지금까지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날제로 거론된다.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란 법률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이러한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걸 뭐라 그런대? 부관이라 그런대. 근데 이 부관의 종류가 뭐가 있대? 기한과 조건이 있대요. 이 부관의 첫 번째 기한과 조건이 있대, 그지? 기한. 근데 얘는 기한은 특징이 뭐래요? 장래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는 거, 그지?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에 뭐 이런 식으로 붙는 게 기한이겠죠, 그죠? 근데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는 게 조건이래. 얘는 뭘까? 내가 서울대에 들어가면, 그죠? 네가 만약에 서울대에 들어가면 뭘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이제 조건이라는 거죠. 슬프다, 그지? 근데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문제에 나오진 않았는데, 요거는 좀 말이 헷갈릴 수 있어. 그지? 왜? 조건이 실현됐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정지 조건. 그지? 소멸시키는 게, 조건이 실현됐을 때 그걸 소멸시키는 게 해제 조건이라고. 이거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죠. 어쩔 수 없지, 그지? 그러면 이게 뭘까? 뭔 말일까? 예를 들어서 네가 서울대 들어가면 이게 조건이죠. 그지? 그럼 너에게 자전거를 사줄게. 이게 정지 조건인 거야. 그럼 해제 조건은 이전에 자전거를 준 거야. 예전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네가 서울대에 들어가지 못하면 너의 자전거를 뺏을 거야. 줬던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미 줬던 모은 효력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거. 그게 해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면 민사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즉 상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된다든가 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된가 하면 다툴 길이 없어서 판결은 확정됐다라고 한다. 이거 알죠, 여러분들? 상소, 항고가 뭔지. 우리나라도 3심 제도잖아요.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기판력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기판력이 뭔가 맞다면 더 이상 같은 사안에서 소송을 다툴 수 없는 거, 이미 확정된 거.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만약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들어와요? 어디가 어려워요, 그러면? 희경이 지문이 어디 어렵다는 거 아니야? 여기 확정 판결 이후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는 거죠. 전과 다른 건 아예, 그러니까 사건이 달라지면 기판력이 적용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위에서 예를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 아니야.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 발견, 이거는 새로운 사정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임대한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고, 그는 계약상의 기한을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했기 때문이다. 요 부분이 좀 어렵다면 이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쭉 시간이 왔는데 비워줘야 할 시간, 즉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되는 시기가 이 시기야. 그지? 근데 이 시점에서 소송이 들어온 거야. 뭐라고? 임대인이 자기한테 이렇게 돌려달라고. 언제부터 문자 있었어요? 방금? 됐어요? 오늘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네. 왜 이러지? 아, 바보 같은 자식 진짜. 개 바보 같은 놈. 자, 봐봐요. 여기 이제 보이죠, 그죠? 요 시점에서 반환해야 돼.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행기가 도래한 시점이 이거죠. 원래 임대인, 임차인 할 때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언제까지 쓰고 이제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임대인한테 돌려야 될 그 채무가, 이게 이행기가 따로 있잖아요. 언제, 그죠? 그게 도래하면 이제 돌려줘야 되잖아. 근데 그게 도래하기 전에 소송을 걸어버린 거야. 나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근데 아직은 이 기간이 여기까지 도착하지 않아서 안 돼라고 판결했다 하더라도, 요 기간이 지나고 다시 이제 좀 지나가면 이 시점부터는 다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될 의무가 생겨버린 거니 다른 사안이라고 보겠다는 거죠. 됐나요? 이해이 됐어요? 그래서 계약상의 기한에 따라, 핵심은 이거죠. 계약상의 기한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변한 게 결국엔 이 지남으로 따라 다른 사건이 된 거다. 아까 기한이 도래하기 전과 다른 사건이 됐어.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보자. 요거는 그 문제 뒤에도 있는 그대로인데, 이 사건에서 대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이 승소.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소송, 그죠? 첫 번째 소송에서는 스승이 P고 제자가 인데 승소하면이라는 조건이 아직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얘가 이기고 얘가 진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다시 소송을 걸면 이제 승소하면이라는 조건이 성취된 새로운 사실이 있으니 두 번째 소송도 가능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승소하면이라는 조건이 성취가 됐고 다른 사건이니까 소송도 가능하고, 이때는 얘가 이기고 얘가 진다는 거죠. 개념 자체가. 그죠? 됐어요? 그러면 이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결국에는 판결이 나온다는 얘기고, 219번 안 해도 돼요? 안 어려워요? 틀린 분 있나? 넘어가도 돼요? 220번. 기억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E는 계약이 유효하지 아니죠. 둘 다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거지, 그지? 각자 유효하고, 만약에 소송에서 이기면 내가 소송에 따라, 그리고 지면 계약에 따라 둘 다 유효하다고 주장하죠. 승윤이 그 필기하고 있는 거니 지금? 수업 내용? 헷갈렸어? 둘 다 유효하다는 건 이해돼? 첫 번째 소송 판결물에 E가 수강료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실릴 거 아니죠. E가 승소했으니까, 그죠? E가 수강료, 이건 없겠죠. 첫 번째 소송에서는. 첫 번째나 두 번째 소송에서 P가 할 청구는 어쨌든 수강료 내라는 거지, 그지? 둘 다. 야, 첫 번째 소송에서는 나한테 돈 내. 두 번째 소송에서 나한테 돈 내. 둘 다.
결국 이기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소송에서 E도 P나 E나 둘 다, E는 뭐라는 거예요? 둘 다 여기서 주장은 나 수강료 안 내겠다겠죠.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강료를 안 낼 것이다. 이걸 거야 주장은. 그지? P는 둘 다 주장이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강료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를 주장할 것이고. 됐나요? 두 번째 소송에선 E가 첫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했지. 그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P와 E 사이의 승패가 상반될 것이므로 두 번째 판결 가운데는 하나가 무효가 아니라 둘 다 유효죠. 그지? 승패가 상반되는 거랑 무효랑은 관련이 없지 아예. 승윤이 뭐 헷갈린 거 있어요? 됐어요? 하은이도? 요게 좀 어려웠어요. 221번. 갑이 을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려간 금전을 갚아달라는 소송을 했는데 계약서와 같은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그때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패소한 거, 환결 확정됐고, 그리고 법은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한 거다. 그죠? 그럼 이 위의 논리에 따르면 나는 이 이행기가 도래하면 다시 갑은 을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그지? 이거를 통해서 또 다른 재판도 가능하고.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가의 경우에는 갑이 이 동일 사안에 대해서 새로운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지만, 나의 경우에는 일단 갑이 패소한 건 맞지만 그 이유가 이행기가 을의 채무 이행기가 채무를 해야 될 시기가 아직 아니라서 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을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면 도래했던 게 그게 그 시점이 다가왔다는 거죠. 도래하면 이 패소한 사건과 또 다른 별개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지? 별개의 사건이니까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다른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거지. 갑이. 그죠? 그지? 승인이 뭐 어려운 거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지점에서 봤을 때 1, 2, 3, 4번을 다 설명한 거예요. 그죠? 5번의 경우 이미 배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저거는 바꿀 수 없어. 그지? 뭐를 바꿀 수 없어? 요 2012년 11월 31일 요거까지는 바꿀 수 없는 거야. 그지? 이 사실까지는. 그러니 이거는 발견되는 건 계약된 건 영향을 못 미치죠. 그지? 그래서 이 소송을 할 수 없죠. 됐나요? 몇 번 하셨더라 다? 몇 번 했나? 어. 음. 희경이는 지금 이해해요? 저촉된다라는 게 뭐야? 어긋난다라는 거야. 222번. 정답은 2번이에요. 어려워요? 괜찮아요? 왜 펜이 안 나올까?